자, 25년 5월 시행 미적분 30번 문제 해설 시작해 봅시다. 일단 등비급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급수 문제가 최근에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아주 쉬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흡이 조금 길다고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등비 수열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소항도 양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도 양수인 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열 BN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BN이라는 수열은 AN의 근거에서 제작이 되는 수열이야. 왜냐면 AN 값이 1보다 크고 작음에 의해서 BN이 어떤 항을 선택하는지가 케이스 분류가 되어 있는 함수죠. 함수가 아니라 수열인데 AN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항값을 가진 곳에서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를 계속 항번호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AN의 항값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은 그냥 AN 자체를 그대로 BN 값이라고 불러주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수열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해줄 거냐? 그러면 가족권 보면은 가족권에서 어떤 급수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그렇죠? 이 복잡한 급수가 수렴을 했으면 좋겠대요. 자, 어떻게 하면 급수가 수렴할 수 있을까? 를 보려면 일단 소항이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비도 결국 어떤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길래 이런 조합이 수렴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 텐데 이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1이 기준이 돼서 BN 값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0과 1 기준으로 AN이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항이 계속 나열되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는 첫장이 이제 0과 1 사이로 출발하는 거야. 출발해주고 이 상태로 공비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계속 한 값이 줄어들어 나가서 이 위쪽에 있는 값만 계속 선택이 될 텐데 아마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부터 보기 위해서 아마 우측으로 나아가는, 즉 공비가 1보다 큰 케이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선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1보다 큰 초항을 가지고요. 그리고 공비가 0과 1 사이 있는 값이라서 이제 항이 작아지는 값으로 가야 1을 넘어가서 0과 1 사이 한 값이 찍히니까 뭔가 BN이라는 수열을 구성할 때도 뭐 윗줄과 아랫줄을 좀 골고루 사용한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비를 1보다 크다고만 줘버리면 계속 1보다 큰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BN이 모두 AN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면 정답이 그런 상황에서 선택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공비는 0과 1 사이 있는 값, 요게 정답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정답인 상황은 이제 위쪽이긴 한데, 나도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뭔가 급수가 수렴, 한쪽으로 이제 값들이 이제 모아져 가야 된다는 느낌 때문인지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점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공비가 0과 1 사이여서 AN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수렴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요거부터 점검한 친구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 일단 첫 장이 양수를 1보다 큰 값으로 출발을 해서 BN 값을 쭉 깔아보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1보다 큰 값일 때는 크거나 같은 값일 때는 AN 그대로를 이제 유지하자로 했으니까 뭐 처음에는 A1, A2 자, 이런 식으로 항이 깔려서 나가겠죠? AN 그대로를 갖다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분명히 1보다 작은 항값들이 계속 영원히 무한히 계속 나열되어 갈 테니까 아마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어디서 딸렸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반복될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아직은.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급수가 정말 수렴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럼 이 케이스를 이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3n-2번째 그 3으로 나는 나머지가 1인 녀석, 그 다음에 2인 녀석, 3인 녀석, 3의 배수인 녀석 이렇게 하나가 세트가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세트로 묶일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1부터서 한 세트 묶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1로 출발해서 풀 1, 마1, 풀 1 또는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는 없긴 하겠죠. 이제 뒤쪽에 나열되는 이제 항이 세 개로 묶었을 때. 그래서 이제 플러스 1부터 출발한 녀석을 묶어보면은 이제 BN에다가 이런 BN 값에다가 이제 개수까지 붙어서 항을 좀 키워주잖아, 그렇지? 보면은 얘는 3배 해주면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을 곱했기 때문에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2배를 했기 때문에 2가 됐겠죠? 요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수열을 보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이제 bn을 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해서 일종의 이 친구도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값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합이 얼마입니까? 12죠. 그죠? 1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내고 나서 그 다음 세 개를 또 묶어낼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겠죠? 마이너스 1 이어지는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 이렇게 한 세트가 묶여서 마찬가지로 뭐 3배 해주고 마이너스 7 곱하고 2 곱하고 한 대 묶어주시면은 아까랑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 맞나요? 그럼 이제 bn이라는 거죠. 저 이제 저급수를 이제 누적시켜 나갈 때 앞에까지가 합이 얼마로 계산돼 있든지 간에 결국 뒤쪽에서 세 개 단위로 묶어봤을 때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왔다 갔다 하니까 합이 일정하게 뭔가 한 값으로 모아져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동하는 느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아웃.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이제 그 경계에서 플러스 1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중 우리는 요거부터 봤지만 사실 그 케이스 안에 요 케이스도 이미 점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뭐 어디서부터 세 개씩 뭐 묶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후반부가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된다라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보다 큰 초항으로 출발해서 항이 작아져 가는 방향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해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안 되네. 왜죠? 사실 지금까지 출제됐던 급수 문제들이 대부분 공비가 이제 절대값의 크기가 1보다 작은 녀석이 정답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수렴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음에도 요게 케이스가 아니었던 좀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웁시다. 요거는 아니다. 지워. 위에 있었던 1번 케이스를 이제 점검을 하면 될 거야. 자, 1번 케이스 한번 봅시다.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항이 0과 1 사이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1을 넘어서서 조건문을 반대로 타가지고 뭐 다른 방식으로 bn을 만들어낸 요 구조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bn을 쭉 나열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0과 1 사이 값으로 초항이 출발하기 때문에 요 케이스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할 거야. 첫째 항은 n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 an 값이 1을 넘어가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죠? 언젠지는 몰라요, 내가. 그래서 ap 여기다 쓸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써볼까요? 이 앞에는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아니라 작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an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구역,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눠 표현합시다. 그럼 그때 여기에 이제 어떤 항이 들어와야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bn 값을 an 값과 같은 값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항번호는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내가 뭐라 써볼까요? 이렇게 씁시다. 빈칸으로. 여기에 뭐 AP 플러스 1. 뭐 이렇게 엄밀하게 쓸 필요는 없지 사실. 네. AP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가겠죠. 그럼 이런 상태로도 저 급수를 수렴시킬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3n-2번째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항 번호부터 해서 세개 단위로 묶어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P가 3으로 난 나머지가 뭐 1일지 2일지 3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의 케이스를 머릿속에 이제 분류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 뭐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여기가 정확하게 3으로는 난 나머지가 딱 1이었다 쳐봅시다. 그럼 그때 한 값을 예를 들어서 K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KR이 될 거고 얘는 KR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저 개수 3배도 해주고 마이너스 7도 곱해주고 2도 곱해서 하나의 n이라는 값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자, 이 친구들을 이제 더해주는데 3배 해주면은 3k 마이너스 7kr 플러스 2kr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묶어서 하나. 그리고 그 뒤로도 보시면은 KR 제곱, KR 제곱이니까 얘는 KR 3승, 얘는 KR 4승, KR 5승. 마찬가지로 요게 한 세트가 되어서 계속 달아주면 되겠죠? 3배 마이너스 7배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니? 뭐 3배 해주면은 3K R 3승 마이너스 7K R 4승 더하기 2배 KR 5승이겠죠. 또 이렇게 한 세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묶음 단위로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데 수렴을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어차피 K는 공통이고요. 꺼내주면은 3-7에 R 더하기 2R 제곱.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한 세트, 얘가 만들어낸 항은 여기는 이제 얼마로 묶으면 되겠다? 이 친구는 3K로 묶으면 되나요? 3K가 아니라 KR 3승으로 묶어야겠죠? KR 3승으로 묶어주시면은 3-7R 제곱, 7R 더하기 2R 제곱. 이렇게 묶여져 나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미 구조를 파악을 해버렸잖아. 어떻게 나가는 거니?
3-7R 더하기 7R, 2R 제곱, 그 다음에 3-7R 더하기 2R 제곱이 공통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KR 3승, 그 다음에는 KR 6승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도 등비 급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렇게 누적시켜 나가,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데 값이 수렴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지금 K 값도 분명히 1보다 큰 값일 거고, 공비도 1보다 큰 값, K는 1보다 큰 값 맞죠? 넘어가는 걸 했으니까. 얘가 1보다 큰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R 값도 1보다 큰 상태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1보다 큰 것들을 막 누적시켜 나가는 구조일 테니까 뭔가 수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수렴을 해야 된다 하잖아. 아까 이번 케이스님이 모급이 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초항 역할을 해줄 텐데 얘가 0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공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네요. 3-7R 더하기 2R 제곱. 0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리해 주시면은 1보다 큰 R 값으로는 R이 3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네요. 됐나요? 여기서 공비 조건을 뽑아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조건이었죠, 이게? 이 가조건. 수렴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공비는 3이어야 되는구나. 요걸 찾았으면은 이제 한 절반쯤 통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제로 난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했었어. 왜냐면 분명히 어쨌든 간에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b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의 n승. 얘도 일종의 등비거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애초에 등비였던 거고. 그리고 이 등비수열의 항을 많이 나열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수직선상에서 어차피 공비가 음수가 아닌 이상 한쪽 방향으로만 항이 나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인 항들이니까 뭐 우측 방향으로 항이 계속 커져나가는 방향으로 나열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항이 계속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열되는 것밖에 없는데, 마침 이 두 번째 조건의 B5의 제곱과 B4, B6이 곱해진 값과 이 여기가 등비 중항에서 우리가 다뤄주는 그 성질, 그 등식과 똑같이 닮아있죠? 등비 중항 성질과. 그래서 뭔가 등비 수열을 만약에 한쪽만 나중에 분명히 선택해주는 구조가 있을 텐데 어느 한쪽 등비 수열이 다 들어가주면 사라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바로 모순점이 좀 보이긴 했었거든. 되게 뭐 뒤늦게 보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초반부터 그게 잘 잡혔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아낸 구조를 여기다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공간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요 케이스가 정답이었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는 이것도 일종의 등비라고 했으니까 요 등비 수열이 나열되는데 만약 B4, B5, B6인가? B6 요 세 개의 항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반복되는 등비 수열 안에 쏙 들어가 있다면 모순인 거고. 왜? 그렇잖아.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써볼까? 뭐 얘가 4항이니까 네 번째니까 플러스 1이겠구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실제로 an 값이 1보다 커져서 an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저 뒤에 있다.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시점이 저 뒤에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요래 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5의 제곱이 b4 곱하기 b6이랑 같거든. 근데 여기 빼기 4분의 9까지 해서 같아야 된다며. 모순이잖아. 그치? 불가능하죠? 요거는 케이스 안 되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니? 결국 an이 1보다 작은 데서 큰 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뭐 해야 된다? 4, 5, 6항 어딘가에 걸쳐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반대로 너무 일찍 an이 1보다 커져 버려서 b4, 5, 6이 a4, 5, 6과 그냥 같아져 버린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5의 제곱이 a5의 제곱과 같을 것이고 b4, b6의 곱이 a4, a6과 곱과 같을 텐데 얘네가 이미 같은데 빼기 4분의 9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쪽 등비수열을 온전히 잡아먹는 구조면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된다고? 걸쳐줘야 되는구나. 뭐가 걸쳐줘야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다가 A인으로 전환되는 그 경계가 4, 5, 6항 어딘가에 걸쳐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자, 4항이 만약에 플러스 1이다. 5항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는 5항 밑으로는 AN이 뭐 해야 된다? 1보다 작은 상태이다가 6항부터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전환되는 이런 구조.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5다가 여기에 A6으로 전환이 되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A4, 4항까지만 AN이 1보다 작고 그래서 이쪽에는 플러스 1까지 놓아주다가 5항부터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되는 게 아니라 A5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남아있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럼 점검해 봅시다. 자, 아까 뭐라 했죠? B5, 여기가 B5. B5의 제곱이
1이죠. 1이 둘이 곱하면 A 6일 거고 빼기 4분의 9와 같다. 됐나요? 이렇게 되면은 A 6 값이 나오네요. A 6 값은 4분의 3이 나오나? 정답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가정이 뭐였어요? 우리 가정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A 5까지는 1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A 6부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는데 A 6 자체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요 기준으로 A5를 A 6항을 기준으로 5항을 우리 공비 3을 가지고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A5가 얼마가 나와? 3으로 나눠주시면은 12분의 13이 나오죠. 분명히 5항까지는 1보다 작은 값으로 세팅이 되어야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정답이 될 수 없구나. 그럼 실제 정답인 케이스는 하나 남은 거밖에 없다. 얘밖에 안 돼요. 이게 정답일 거예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A5의 제곱. 다시 나조건을 만족시키려면 B5의 제곱인데 A5의 제곱이죠. A5의 제곱은 같다. 누구랑 둘이 곱하면은 A6 빼기 4분의 5와 같아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공비가 얼마랬어? 공비가 3이라고 했나? 3이라고 했으니까 A6은 A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A5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얼마야? 4 곱해 주시면은 4, 세모의 제곱. A5를 세모로 합시다. 계산이 불편하니까. 4배 곱하기 A5의 제곱에다가 4배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12의 A5에다가 빼기 9. 3을 나눴어야 되나? 아니지. 맞죠? 얘는 여기다.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얼마 나오니? 2A5의 빼기 3의 제곱이다. 는 0이다. 해서 A5가 2분의 3이 나오죠. A5가 2분의 3. 뭐 케이스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정답이겠거니 하지만 그래도 가정 확인해 봅시다. 아까 분명히 B4까지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A5가 2분의 3이면 A4를 계산해 봤을 때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1 돼서 1보다 작은 마지막 순간이고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최초의 순간인 거니까 요게 딱 경계가 잘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A5 값이 2분의 3인 것까지 알고 나면은 뭐 정답은 잘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3에다가 90배를 하라고 A3 어디 있어? 이거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중간에 공비가 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첫째 항이 이제 연괄사에 있을 때도 뭐 공비가 1보다 작은 케이스 또는 첫째 항이 1보다 큰데 공비가 1보다 커서 저쪽으로 쭉 가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공비가 1인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밀하게는 다 점검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뭐 BN이라는 걸 굳이 제시를 했는데 그죠? 뭐 넘어가지 않는다? 조건문을 반대로 타서 넘어가는 경계가 없다 하는 거는 좀 되게 어색한 상황이라서 시험장이었었다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부터 우선 점검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뭐 공부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